안녕하세요, 박세현 변호사입니다. 자, 저는 이 범죄를 보면 띄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라는 속담이 생각이 나는데요. 다양한 사기 수법에 그 대응도 여러 방법이 있지만 항상 그 대응법을 뛰어넘는 수법이 만들어지곤 하네요. 제가 어떤 범죄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예, 맞습니다. 바로 보이스피싱 사건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행했던 다양한 보이스피싱 사건을 요약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제일 많이 연루가 되는 현금 수거책 사건입니다. 의뢰인 A씨가 일용직 아르바이트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그러던 중에 지인들과 인터넷으로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고객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해서 전달하는 단순 아르바이트를 발견하고 업체의 설명을 듣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업무는 피해자들로부터 계좌 이체 또는 현금을 전달받아서 이를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환이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A씨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게 되고 그 혐의를 받게 된 것이죠. 보이스피싱은 사기 방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다양한 법률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의뢰인 A씨에게 적용되는 처벌 규정은 사기로 인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의뢰인 A씨와 같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 보이스피싱 이 범행과 연관된 일인지 알고 있었느냐, 전혀 몰랐느냐,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겠죠. A씨와의 상담을 기초로 해서 A씨 기록 부분을 꼼꼼하게 분석한 그 결과 A씨 역시 이 일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 A씨와 함께 기소된 공동피고인을 증인신문해서 차가 없이 이동하기 힘들었다는 공동피고인에 의해서 차량을 대신 운전해준 사실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증언으로 이끌어내면 되겠다 싶었죠. 의뢰인 A씨는 보이스피싱이라는 점을 알게 된 직후에 운전마저도 그만두었다라는 사정을 상세하게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와 관련 판례, 양형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소송 방향을 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저희가 제출한 내용을 적극 수용하고 검찰의 징역형 구형에도 의뢰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중간 전달책 사건입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의뢰인 B씨,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게 되죠. 필요하신 자금 대출이 가능하십니다. 의뢰인 B씨는 대출을 받기 위해서 금융기관 직원,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서 송금을 전달하는 등 소위 보이스피싱 중간 전달 업무를 했던 것이죠. 그것도 열심히 말이죠.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던 중에 현장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가 되고 구속, 기소까지 된 의뢰인 B씨. 자, B씨에게 적용된 처벌 규정은 사기죄는 물론이고 사문서 등의 위변조, 그리고 위조 사문서 행사죄까지 적용되었습니다. 사문서 등의 위조 변조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도 받을 수 있고요. 본래 사기 범행에다가 위조 변조 사기죄까지 얹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처벌 수위는 올라갈 수 있겠죠. 경합범이니까요. 자,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을 속속들이 저희가 확인을 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 또한 최대한 수집 확보해서 앞선 사건과 마찬가지로 의뢰인 B씨가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 입필적 고의조차도 없었다는 점, 의뢰인 B씨 역시 피해자에 불과해서 범죄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변론 요소를 대폭 수용한 재판부는 의뢰인 B씨에게 보이스피싱 혐의는 무죄, 피해자를 직접 기망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 방조 미수 혐의를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의뢰인 C씨는 모 은행의 출입국 관리소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외국인의 신규 계좌 개설 시 통장 불법 사용 등의 이유로 직접 대면으로 확인을 거친 후에 개설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일정 대가를 지불받고 대면 확인 절차를 생략한 채 수십 명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해당 계좌를 전달하는 혐의로 피소가 된 C씨. 자, 의뢰인 C씨에게 적용되는 처벌 규정은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그리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었습니다. 본질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확인한 다음 범죄 이용자를 목적으로 계좌를 전달한 것이 아니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의 고의가 명확히 없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그간의 관행까지 저희가 철두철미하게 찾아서 재물의 교부를 받아서 타인의 실명을 금융거래할 것임을 인식하지 못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공판에서 무죄를 강력히 주장했죠. 이 사건 관련 당사자는 모든 증인을 신청해서 의뢰인 C씨에게 유리한 정황과 진술을 확보하는 데도 집중했습니다. 자,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증인신문 내용과 변호인 의견서를 적극 수용해서 의뢰인 C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게 됐던 겁니다. 자, 이처럼 보이스피싱에 연루되는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통된 점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지하지 못했고 범죄에 가담한 것에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갈수록 치밀해지고 다양해지는 범죄 유형에 언제 어떤 식으로 본인이 연루될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고 저는 또 다른 성공 사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